바로 이 대국장은 지난 3개월간 32명의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짜릿한 승리, 그리고 뼈아픈 패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순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14라운드의 정규리그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7 MDM 한국 여자바둑 리그. 그 짜릿했던 정규리그를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올해 정규리그에선 개막전을 완봉승으로 장식한 포항 포스코 캠텍의 기세에 다크호스 여수 거북선이 약진하며 선두 다툼을 벌였습니다. 2강, 4중, 2약의 판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위권의 후반 각축전 역시 뜨거웠고 전반기에 단 1승씩을 거두는 데 그친 서귀포 70리와 인제 하늘내리는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의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독보적인 선두권 두 팀,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필승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규리그 1위 포항 포스코 캠텍은 다승왕 1주전 김채영과 승률 1위인 2주전 조혜연의 쌍끌이가 주요했습니다. 2위 여수 거북선은 주전부터 후보까지 4명의 선수들이 고루 활약해 이겨야 할 때는 반드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엔 피말렸던 중위권의 혼전 양상을 되돌아봅니다. 2주전 김윤영의 활약과 함께 전 후반기 각각 4승씩을 거둔 경기 호반건설이 포스트 시즌에 선착한 가운데 막강 1주전 최정을 앞세운 서울 부강약품이 11라운드부터 4연승을 거두며 충남 SG골프와 부안 곰소소금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은 출산이 임박한 주장 김혜민의 후반기 부진으로 김은선의 막판 5연승이 빛나지 못했고 충남 SG골프는 후반 충격적인 6연패로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하위권 두 팀의 부진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 초 무서운 상승세의 오유진을 보유한 전기리그 준우승팀 인제 하늘내린과 든든한 주장의 신선한 세을굴의 조화로 기대를 모았던 서귀포 70리에겐 이번 시즌이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텐데요. 두 팀 모두 3주전이 9전 전패를 기록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고군분투한 서귀포 70리의 신예 조승아에겐 아쉬움 가득한 데뷔 리그였을 겁니다. 승아야, 처음 너를 만날 때 추운 날이었잖아. 그때가 지금 기억나. 어색했던 그 첫 만남도 좋았고 나를 따뜻한 지금도 함께해서 좋아. 너와 함께하는 리그가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기대 이생으로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고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바둑 팬들이 정규리그를 마친 32명의 선수들과 그리고 감독님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수고했다는 인사는 아직 이를지도 모르겠네요.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상위 4팀이 우승컵을 향해 질주할 포스트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될 텐데요. 준 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어질 스텝 레더 방식의 포스트 시즌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광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이 단판 승부로 격돌하는 준 플레이오프전. 포스트 시즌 진출이 결정되기까지 다승왕 최정과 2주전 에이스 김윤영이 각 팀의 1등 공신이었죠. 전기 우승팀 서울 부광약품이 막판 괴력을 발휘할까요? 이 승부, 오더와 집중력 싸움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겁니다. 서울 부광약품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여수 거북선과의 대결에서 역시 오더가 관건. 고른 전력의 여수 거북선은 누가 최정을 마크할지가 승패의 변수겠군요. 경기 호반건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수 거북선을 상대한다면
전력 비교표로는 경기 호반건설에게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윤영의 분전에 오더의 행운이 더해진다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죠. 정규리그 우승팀의 위험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2, 3, 4위 팀 중 올해 정규리그에서 포항 포스코 캠텍을 이겨본 팀은 서울 부광약품뿐인데요. 험난한 스텝 레더를 거쳐 포항 포스코 캠텍과 마주할 최후의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3판 2선승제의 챔피언 결정전은 과연 어떤 드라마로 전개될까요? 다양한 예측과 전망 함께 들어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부강 약품이 포스코 캠텍이 포항 포스코 팀인 부강약품 포스코 캠텍이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 이 원투펀치가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낙 원투펀치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전에서는 더 그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최정 선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와 이제 동갑내기인 이민지 선수가 이제 여수 거북선에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뛰고 있는데 같이 응원하고 싶고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포스코 캠텍을 좀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생 시절부터 그 이영신 감독하고 알았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15인의 바둑 전문가 중 총 11명이 포항 포스코 캠텍의 우승을, 4명이 서울 부광약품의 우승을 전망했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경기 호반건설은 아쉽게도 예상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반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그 열전의 결과를 꽃피울 포스트 시즌이 대망의 막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 어느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올해의 우승컵이 그 누구의 차지가 되든 세 번째 여자 바둑 리그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 모든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스트 시즌의 그 뜨거운 열기를 끝까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축제의 시작!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스트 시즌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대결 준 플레이오프전입니다. 해설의 박정석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규리그 이 14라운드가 끝이 나고 이 상위 4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챔피언 자리 한 자리를 놓고서 뜨거운 각축전을 벌일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 후보로 속했지만 약간 좀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4팀은 정규 시즌에서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승부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포스트 시즌을 여는 그 첫 대결 준 플레이오프전은 서울 부광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로 꾸려졌습니다. 오늘의 대진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오늘의 준 플레이오프전은 단판 승부로 펼쳐집니다. 상대 전적은 전반기에서는 서울 부광약품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후반기에서는 경기 호반건설팀이 또 다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아주 팽팽했죠. 서로 이제 승리를 거둘 때에도 2대1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네, 오늘 1국 선수는 숭룡의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승룡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6승 6패를 기록을 했죠. 속기, 장보 모두 50%의 승률, 그리고 흑백 승률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경기 호반건설에서는 1주 전 박지현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네, 정규리그에서는 살짝 좀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정규리그에서는 확실히 승룡의 선수가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나 이 박지현 선수가 100번일 때 승률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2국 속기대국 서울 부광약품의 최정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 누가 뭐래도 한국 바둑계의 에이스이자 부광약품팀의 최강 1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수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지 굉장한 전력을 자랑한 선수죠. 흑으로는 승률이 100%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호반건설에서는 차오유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보자면 객관적인 전력에선 최정 선수가 살짝 앞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오 요인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두 팀의 1국과 2국 오더가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좀 관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요, 어떤 팀에게 더 강함이 끌리시나요? 오늘의 일단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팀은 서로 3위와 4위로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3위 팀이 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위 팀 경기 호반건설팀이 먼저 이 1국 오더를 오픈을 했어요. 네. 박지현 선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나왔을 때 상대 대국자가 가장 애매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기 호반건설의 이다혜 감독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박지현 선수의 맞춤형 선수로서 승룽의 선수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제 경험에 빗대 보면 이런 경우에 박지현 선수는 굉장히 자극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이길 선수를 상대 팀에서 골랐는데 그게 승룽의 선수니까요. 그러네요. 1국에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겠고 2국에서는 이제 최정 선수와 차오 요인 선수가 만났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전력은 서울부강약품팀의 최정 선수가 살짝 앞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정규리그에서는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차오 요인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국이 끝나봐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부강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준플레이오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스트 시즌 그 첫 대결 준플레이오프입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서울부강약품. 네, 오늘 경기 단판 승부로 이 승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1국과 2국의 선수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현 선수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 한판 승부입니다. 박지현 선수를 오픈을 했을 때 승롱의 선수를 이제 서울부강약품팀에서 준비를 했고 네. 두 선수가 1시간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2국 속기대국 서울부강약품의 최정 선수, 경기 호반건설의 차오유인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 머리를 자르고 뭔가 네. 의욕을 다지고 있는데요.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9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었고 당시에는 차오요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어요. 그 최정 선수의 이번 시즌 단 2패 중에 한 판이 바로 차오요인 선수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으로는 최정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1패가 하필 또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1패라서요. 그렇습니다. 이 최정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벼르고 있었겠죠.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가 차오요인 선수였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승부욕이 있는 선수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대결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반 포석을 보면 정말 최정 선수답게 포석을 짜고 있고 차오요인 선수도 아주 차분하게 포석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초반 수순 진행이 꽤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6시에 선수들은 대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수순이 좀 진행이 됐죠. 일단 최정 선수의 기풍을 보면 이 선수는 항상 좀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감각이 있고 오늘 포석을 보더라도 이 최정 선수의 색깔은 뚜렷합니다. 오늘 대국도 흙이 좀 중앙 쪽으로 몰려 있는 포진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흙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작은 빈틈을 방금 차오요인 선수가 찔러 들어갔죠. 이곳을 찌르고 여길 끊었어요. 이렇게 끊으니까 이쪽을 끊고 나서 뭐 이렇게 잇거나 30초. 밀어가는 이 반격 수단을 보고 있고요. 흙은 그쪽을 지키면서 지금 이쪽 부분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은 부담입니다. 일단은 흙도 당장은 이 부분을 좀 지키면서 네.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두게 된다면 백이 늘고 이쪽을 둘 때 뭐 당장 이 흑돌이 잡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탈출구는 있죠. 하나, 둘, 셋. 네, 우선은 지켜갔고요. 지키되 지금 이쪽을 늘어서 지켰죠.
물론 중앙 쪽으로는 약간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곳의 단점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백이 이쪽을 밀어서 싸움을 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시작할지. 항상 보면 뭐 이번 시즌의 최정 선수의 모습이기도 하고 늘 최정 선수가 특히 여자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초반 포석을 짤 때에도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보다도 더 시원시원하게 포석을 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늘어간 수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싸움에 있어서 약간 자신감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넣는 순간 더욱더 싸움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처럼 여기를 밀어갔을 때 백은 두 점머리를 때리는 것, 그리고 이쪽 끊는 것, 그리고 이곳 급소를 때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엿보고 있거든요. 30초. 그럼에도 여기를 늘고 싸웠다는 것은 최정 선수의 자신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 6, 7, 8, 9, 10, 4번 남았습니다. 네. 자신감은 있었는데 한번 사용하네요. 다음 응수가 좀 어려웠던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지금 노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흑도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죠. 흑이 기분으로는 일단 두 점머리를 한번 치고 싶지만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다음에 이쪽 끊는 단점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쪽 부근의 행마도 흑이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둡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한 칸 뛰는 행마를 했을 때 백이 당장 이곳을 급습을 가해도 흑이 약간 형태가 좋진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 뛰죠. 이렇게 끼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 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모양이 많이 무너지는데요. 버림돌 작전이네요. 그 수는 생각 못했어요. 우변을 버리는 건가요? 지금 그 수는 버린다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를 단수 치면 나갈 수가 없죠. 나간다면 당연히 이제 뒤로 돌리고 이렇게 젖혀서 잡히니까 지금 이쪽 부분은 뭐 쉽게 버리겠다는 생각이었고 차오 여유인 선수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질 않습니다. 네, 두 선수가 포스트 시즌답게 아주 의욕 넘치는 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차우인 선수도 버림돌을 한다 그랬을 때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타협할 수 있지만 30초. 흑이 이쪽에 있는 백돌은 뭐 포기를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좀 모양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기네요. 여기서 백이 최강의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끊고 나갈 때 그쪽 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잇던가 하는 것이죠. 여기를 끊는다면 당장 흑이 우상 쪽은 좀 곤란해질 수 있지만 중앙 쪽이 워낙 두터워서 이변하는 백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끊어두고 이쪽을 잇는다면 그때는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모양으로 보면 흑이 약간 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최정 선수는 이바둑 계속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네. 지금은 백이 좀 안정적으로 둔다면 여기를 단수 치는 수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나가면 뒤로 돌리고 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곳에 약점도 있는데 이쪽의 싸움도 흑이 좀 곤란하니까 이거는 흑이 견딜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둘 때 백이 30초. 이 수는 두렵지 않아요. 둘, 뒤에서 이으면서도 넷, 이 두 점 잡고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이 싸움은 일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최정 선수가 지금 노리던 것이 여기를 만약 백이 이었다면 지금 여차하면 여기를 단수 치고 우상귀는 어느 정도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이 중앙 쪽 공격하는 것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최정 선수가 아주 넓게 선택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뭐 정말 과감한 선택이지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시합에서 이런 기풍을 보여주는 것은 최정 선수답습니다. 보통 좀 더 안전하게 꾸려가기 30초. 마련이죠. 그렇죠. 둘, 지금의 이런 셋, 수법은 최정 선수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말해주네요. 6, 7, 8. 네, 중앙 쪽도 지켜갔고요. 하지만 백이 뭐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나온 자세도 적절하게 주변의 흙의 발전성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뭐 차후의 오인 선수도 나쁠 건 없어요. 단지 최정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조차 계속 저렇게 노타임으로 두는 것은 늘 이 여자 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분명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단점이 있는데도 안 지켰죠. 아, 바로 노려가나요? 네, 두 선수 정말 준 플레이오프 맞습니까? 그냥 연습 바둑 두듯이 과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여기서도 좀 출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젖히고 계속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이죠.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든지 혹은 뭐 늘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이 백도를 계속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백은 어떻게 해서든 좀 가볍게 강볍게 행마하면서 흑의 형태의 자그마한 빈틈을 노리는 그런 진행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두 선수 정말 과감하네요. 보통 남자 인류 선수들도 포스트 시즌에 가면 좀 흔히 하는 말로 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인 수를 두게 되고 특히 이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의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지면 팀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정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과감합니다. 이 최정 선수의 수법을 맞받아치는 차우인 선수도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지금 각자 40초 초읽기가 주어지는데 뭐 거의 초읽기 소리가 들리질 않거든요. 그만큼 기세의 충돌이죠. 검토실에서는 조금 떨리겠는데요. 네, 지켜보는 입장은 떨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차우인 선수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안에서 노골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은 백도 좀 불편한 구석이 많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자리를 둬서 흙이 막아가는 진행이 됐을 때 여기 막는 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쪽에서 살 수 없다면 이 백은 뭐 완전히 망했죠. 30초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 3점 정도는 항상 버릴 각오를 하고 이제 가볍게 행마하고 나서 뭐 이런 자리를 끊어가면 이런 데를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네, 빈틈을 노려가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흙을 먼저 네. 끊어가거나 이제 밀어가거나 먼저 끊어가네요. 이수는 이곳을 교환을 하고 여기를 끊어가면 3점을 포기하고 이쪽을 젖혔을 때 이미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대약수라는 겁니다. 없는 편이 흙은 훨씬 낫죠. 그래서 그냥 끊어도 이 3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냥 끊는 것이 정수이고 지금 여기를 나오면 이렇게 둬서 이 단수까지는 당하지만 네. 안에서 30초. 백이 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둘, 이것이 최정 셋. 선수 생각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지금 열과 동시에 착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번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초읽기가 진행이 되니까 네. 조금 당황한 듯한 네. 모습이 잡혔죠. 세 점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한번 초읽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그런데 네. 착점을 하면서 시간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저런 장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수는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약간 베개 행마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둔다면 그냥 반대쪽을 미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의 밀어가는 방향보다는요. 네, 어차피 이제 이쪽을 하나, 밀어가도 흙은 항상 이곳 셋, 베개 탈출하는 것을 넷.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행마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교환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거는 베개 행마가 확실히 이상합니다. 여기를 밀 때 흙이 받지 않으면 항상 여기 나가는 수가 바로 있습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백이 밀었다면 이곳이나 이곳을 뒀어야 해요. 근데 만약 여기를 이었다면 백은 이쪽을 젖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 낫고 흙이 이쪽을 쌍립을 섰다면 밀어서 뚫고 나가서 30초. 지금 상황에서 하나,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흑돌이 여기 있는 다섯, 편이 훨씬 낫죠.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초반 흐름이 차오 요인 선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백의 행마가 조금 꼬여서 네. 흑이 그냥 늘어서 공격을 간다고 해도 이 백돌은 약간 행마가 불편해졌습니다. 흑의 약점을 노려갈 때까지만 해도 기세가 참 좋았는데요. 한 번의 흔들림으로 모양이 조금 무너지게 됐습니다. 30초. 하나. 행마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죠. 지금 한 수 행마를 잘못했는데 백이 가볍게 처리하고 이쪽으로 돌리려던 것이 굉장히 무겁게 처리가 되면서 흑의 공세 안에 갇혔습니다. 네, 갑자기 흑의 흐름이 좋아지네요. 이 수로 이쪽을 밀었다면 네, 지금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30초. 양상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한 번 더 밀어가는데요. 흑은 늘어야죠. 아직까지는 이곳을 젖히고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둬야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늘었을 때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나와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30초. 단번에 하나, 수가 납니다. 둘, 그럼 마늘모로 뒀을 때 셋, 여기가 선수라면 흑은 넷. 가만히 느는 편이 좋죠. 지금 미는 건 선수가 또 되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 미는 것은 뭐 받아준다고 해도 흑이 탈출하는 의미이지 뭐 이곳에 약점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좌측의 백 한 점이 계속 닫힐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순식간에 흑의 흐름이 지금 30초. 좋아졌고 하나, 차오 요인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셋, 넷, 약간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더욱더 행마에 신경을 많이 여덟, 써야 될 것 같네요. 아홉. 네, 가장 단단한 한 칸 띠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흑이 백도를 잡고 나니까 이런 자리 나오는 것이 흑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잡고 있어야 그나마 이제 주변에 활용이 좀 있는데 지금은 저기를 나가는 뒷맛을 백이 결행한다고 하더라도 흑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 백이 30초. 흑도를 양분했다는 하나, 의미뿐이지 오히려 둘, 백이 더 열거든요. 셋, 지금 넷, 공세를 흑이 쥐고 있는 다섯, 입장에서는 여섯. 이쪽은 흑에게 그렇게까지 두려운 약점이 아닙니다.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정 선수 막 두네요. 네, 그냥 두고 싶은 대로 둡니다. 그것이 최정 선수의 색깔이긴 하죠. 네.
이렇게 빠르게 두려면은 감각이 정말 좋아야겠어요. 그런데 최정 선수의 감각이 사실 일반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르죠. 아무튼 이 선수는 좀 그렇죠. 독창적인 면이 둘, 굉장히 많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일곱, 백의 입장에서는 네, 여덟. 그곳은 받아주고 싶은 것이 글쎄요. 저는 이 수 자체는 그렇게 찬성할 수는 없네요. 원래 백이 받고 싶은 자리를 네. 이렇게 띄어서 받게 해줬을 때에는 이곳 백돌에 대해서 당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그런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수는 약간 실속 없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는 수가 뭐 그렇게 백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중앙으로 쉽게 탈출을 하니까요. 최정 선수가 이런데 밀어가는 것은 항상 이제 교환이 되는 자리인데 그 다음까지는 뭐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확실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백도를 거의 잡는 정도의 공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은 중앙 쪽으로 돌을 몰아가고는 있는데요. 의도만큼 잘 몰아지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이 차우 요인 30초. 선수의 상변 쪽 행마의 네. 어떤 미스를 꼬집어서 흑이 분명히 다섯,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일곱, 약간 여덟. 위험한 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를 선택하고 이 백돌이 쉽게 산다면 정말 허무한 선택이죠. 지금은 평범한 흐름으로 갔어도 흑이 충분히 좀 국면을 리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정 선수에게서 저런 약간 독특한 그런 감각과 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오 요인 선수의 기회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안 나갔어요? 중앙 단수 맞는 거 좀 아플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픈데요. 물론 이제 의도는 나중에 이쪽을 끊는 수를 오히려 노리겠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글쎄 이 수는 최정 선수의 공격을 너무 의식한 수 아닐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거기는 무조건 나갔어야 합니다. 네, 여기를 맞은 것은 너무 중요한 자리를 지금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흑의 절대 선수성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백은 항상 이제 여기까지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얻어 맞을 생각이라면 백은 두 번을 이곳보다는 더 좋게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만 했거든요. 이건 흐름이 다시 흑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쪽을 통해서 탈출하는 행마까지는 쉽게 나오죠. 그런데 중앙 쪽을 이렇게 틀어 막히고 여기를 나가는 것은 상대에게 다시 좀 공세를 내주게 됩니다. 이 정도면 공격권에서 30초. 벗어난 건 맞는 하나. 거죠? 둘, 한 칸을 뛴다면 당장은 넷, 좀 벗어났죠. 다섯, 물론 여섯, 아직까지는 뭐 일곱, 완벽한 여덟. 완성 형태는 아홉. 아니지만 이건 흑이 좀 흐름이 다시 좋아졌네요. 지금 이런 자리를 못 나갈 때에는 여기를 나갔다가는 정말 이 백돌이 잡힐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곳을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닌데도 이쪽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엔 최정 선수가 자신의 형태를 정돈을 하죠. 이쪽을 오히려 백이 가르고 나가거나 혹은 이런 곳을 붙여서 뭔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최정 선수가 두텁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 한 번은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그 가끔 바둑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후수의 선수예요. 그 후수인데 선수입니다. 당장은 후수인데 네. 선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 끊는 수를 백이 노리기에는 여기 붙이는 수가 이제 흑의 권리가 되면서 나가는 것이 사라지니까 끊는 강도가 약해졌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이 백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두고 나가고 이을 때 그때 이런 곳을 끊고 재차 끊어가는 30초. 하나. 흙이 두텁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법이 부활을 합니다. 노림이 있네요. 그런데 해설자를 이렇게 무한하게 안 두네요. 네, 귀를 달려가는데요. 다음에 이쪽을 나와도 이제 여기를 두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제가 흙이라면 일단 지금의 흐름에선 좀 뭐랄까요, 계속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쪽을 막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큰 자리를 향합니다. 네, 차우유인 선수도 좌변 크게 지켜갑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이구 속기대국,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플레이오프를 위한 단판 승부, 경기 호반건설과 서울 부강약품의 준 플레이오프전입니다. 저희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네, 저도 입 벌리고 봤습니다. 검토실에서 이렇게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선수들도 아주 재밌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흥미로운 영상과는 반대로 바둑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는데요. 이쪽을 백이 좌변을 지켰을 때까지 이제 저희가 지켜봤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최정 선수가 이쪽을 통해서 좌변의 모양을 깨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차오 요인 선수가 이쪽을 하나 나가서 이곳 교환까지 이제 백돌의 약점을 완전히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변 쪽이 두 선수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이쪽은 백이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최정 선수가 이곳과 이곳 연타로 지금 중앙전에서는 흑이 확실히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차오 요인 선수가 이쪽을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흑의 모양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생각일지, 일단 이쪽을 막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음에 흑이 한 번 더 이쪽 부분을 이제 못을 박았을 때 흑집도 중앙이 상당합니다. 차오 요인 선수의 생각은 이쪽 한 칸 뛰는 것과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집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과연 그럴지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자리고요. 26, 30, 40, 100집은 50집이 조금 약합니다. 이곳이 합쳐서 한 25집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30집이 나느냐 하는 승부거든요. 딱 이 4선까지 집이 났을 때 한 24집 정도예요. 그럼 벌써 쉬운 집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덤을 뺄 수 있느냐 승부죠. 둘, 셋. 지금 흐름은 약간 흙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이라는 것이 확정가로 되기까지는 한참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흙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그 선착의 효율을 잘 살릴 수 있는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자우유인 선수는 이대로 집을 굳혀줘서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중앙도 중앙이고 그 외의 곳을 꼽자면 지금 여기를 막는 것이 흑에게는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다음에 이쪽 돌파를 보고 있죠. 그럼 이쪽 막는 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쪽을 붙여 끊는다든지 뭔가 좀 괴롭힐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섯, 그래서 이쪽 부분의 어떤 처리 그리고 일단은 중앙을 선택을 하네요. 백에게 이제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눌러서 흑집을 최대한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백도 기분은 글쎄요. 그렇게 받아주고 싶은 기분은 들지는 않아요. 둘, 아예 여기서 손 빼는 것도 가능하고 다섯, 받는다고 해도 이제 여섯, 이쪽을 끊어 잡을 일곱, 수도 있고 여덟, 어떨지. 실전은 말을 올라섰네요. 했어요. 대신에 이제 돌파할 때까지는 봐야겠죠. 여기서 이쪽을 막아야 한다면 이것은 흑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나중에 이제 따내는 것이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이 세 칸 사이는 확실히 백도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를 붙여서 가르고 나가는 건 가능하죠. 네, 일단 그렇게 끊어 잡을 수 있어야 백돌이 여기 올라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정 선수는 뭔가 전략적으로 좀 빠르게 착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착점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 두 점이 끊어졌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럴지.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흑이 이쪽을 쭉 찌르고 나왔을 때 막는 순간 이제 끊어가죠. 이렇게 나왔을 때 백이 계속 타고 나온다면 당장은 흑도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쪽 따내는 수를 통해서 이곳 끊는 것을 좀 노리겠다는 생각 같고 하나, 둘,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백은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 두 점을 포기한다면 올라섰다가 잡힌 것이니까 이상합니다. 여덟, 아홉, 지금 최정 선수가 계속 속기로 뭔가 강하게 두니까 차오 요인 선수도 분명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두 점 살려가기가 쉽지가 않나요? 다섯, 일단 이런 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가 아니라면 지금 다르게 가면 이렇게 두고 뭐 다른 수는 없어요. 결국은 백이 노려야 할 수는 이 수입니다. 근데 그냥 갔을 때보다는 좀 이쪽에 맛을 남겨두고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손해가 커요. 뭔가 차오 요인 선수가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일단 이 한 칸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하나, 그래서 당장 이곳을 살리는 싸움에는 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쪽부터 공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뒀을 때는 확실히 지금 백이 선택하는 수가 뭔가 승부수성이죠. 여기를 끊고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백에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최강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노리면서 다섯,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 두 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 별 고민 없이 그냥 처리를 하네요. 그만큼 지금의 흐름은 최정 선수도 흑이 좀 편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것은 정말 네, 놀라운 수입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반발을 꾀한다면 글쎄요. 이렇게 붙이거나 했을 때 당장 이쪽을 나와 끊는 맛은 노리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이쪽을 돌파하는 것이 있어서 3점이 오히려 잡히죠. 그래서 흙이 반발했을 때 백은 이 수가 손의 수가 되지 않으려면 아래쪽 자체에서 뭔가 수를 내야 하는데 무리입니다. 다섯, 여섯. 흙은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거나 네, 이 수는 좀 더 이제 확실한 선택이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차오 여우인 선수가 위기입니다. 붙여서 처리를 해 가는데요. 30초. 하나, 감각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데 맞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뭐 이런 데를 찝는다거나 여섯, 뭔가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면 지금은 백이 기회가 없는데 네, 일단 뭐 백도 최강수죠. 여기를 늘면 이 찝는 수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끊는 것까지가 백의 권리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을 따내면서 뭔가를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최정 선수도 지금 뭔가 손바람 내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런 수를 그렇게 노타임으로 두기에는 노타임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착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긴 했죠. 승부처에서 네. 계속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흐름이니까 강한 선택을 하고 있고 뭔가 예상치 못했던 반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한번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수가 매서워요. 지금 이수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뭐 아니면 도로 끝나는 여섯, 전술인가요? 네, 그렇죠. 여덟, 아홉. 여기서 뒤로 후퇴를. 그렇다면 일단 백의 강공이 부분적으로 통했죠. 단지 이제 최정 선수가 생각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여기만 본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흙이 뭔가 하변 쪽으로 많이 돌파를 당한 듯한 형태인데 이 부분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백이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끊고 30초.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따내는 자세가 나오니까 셋, 이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열소리와 동시에 착점을 해서 네. 좀 시간을 한번 사용을 했는데 차오 요유인 선수도 분명히 정규리그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좀 이런 모습만 봐도 약간의 그 긴장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출기에 몰리게 된 차오유인 선수입니다. 흙이 지금 여기를 이으면 어차피 백은 이곳 선수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하니까 네, 위기 상황이네요. 최정 선수가 시간을 한번 사용하고 냉정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백은 이쪽을 통해서 흙이 받을 때 이렇게 입고 살아가야 되고 4점을 드러내면 중앙 쪽은 깨졌지만 이곳 드러낸 수가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흐름은 마지막 확실히 흙이 30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다시 패를 따내는데요. 이 수는 뭐 엄청난 승부수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중앙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최정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차오의 오인 선수가 약간 무리지만 이쪽을 연결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여기를 따냄 당함으로 해서 뭔가 국면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버티고 안에서 사는 마지막 것으로 30초. 이제 승부의 하나, 방향을 잡았죠. 둘, 중앙 흙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좀 많이 위기죠. 이런 데를 한 칸 띄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 대한 어떤 역습까지도 봐야 된다는 뜻인데 흙이 여기만 하나 찔러둬도 백은 이 전체 백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30초.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쪽 끊는 수도 사실은 잘 통하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막혔다고 봐야 돼요. 이쪽 끊는 수를 백이 결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패를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으로 이곳을 끊는다거나 큰 수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과연 차우여인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낼지.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중앙 쪽만 잘 산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이 곳곳이 위기죠. 중앙이 이쪽을 움직이는 사이에 이분이 좀 엷어졌거든요. 흑돌이 이런 곳에 오고 중앙도 더욱 단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흑이 지금 여기도 선수고 거의 여기도 선수성입니다. 이곳을 찌르고 젖힐 때 이렇게 두면 끊어지죠. 그럼 이런 자리가 선수라면 이곳에 타개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백은 이곳에 이제 흙이 찔러 들어올 때까지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하지만 여전히 급한 곳은 네. 중앙 부분이겠죠? 네, 이제 중앙 쪽 처리가 관건이죠. 지금의 찌르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수가 오기 전에 먼저 찔러서 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백이 여기 끊는 수가 선수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2패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흑이 나중에 여차하면 이 공격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약간 악수이지만 이 찌르는 교환을 시켜놓고 나서 마지막 30초. 나중에 백이 이곳을 하나, 찌르면 이쪽으로 둘, 받을 수도 있었던 셋,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넷. 지금은 미리 물어봐서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차오 여우인 선수도 지금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냉정하게 판세를 잘 읽으면서 계속 반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최정 선수가 그냥 계속 바깥쪽을 감싸고 있죠. 이렇게 두는 순간 이 패가 없다면 확실하게 안에 가둬졌고 네. 백이 이 백도를 타개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서 사는 것과 이쪽 끊는 수를 통해서 이곳의 패를 이겨내고 여기 나가는 것을 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 패를 이길 수만 있다면 이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는 30초. 거니까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쪽을 결행하기에는 당장은 좀 패감이 부족합니다. 그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안에서 사는 것이 당장은 쉽진 않은데 이 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호시탐탐 여기 패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이런 수를 두는 거죠. 자체로만 보면 흙이 위쪽으로 밀어서 백의 근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었다는 것은 최정 선수도 그 패를 조금 의식을 하고 견제를 하고 있네요. 지금 백돌이 그냥 깔끔하게 안에서 이제 산다고 봤을 때 그때 백집이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이곳과 이곳과 네. 이곳을 합쳐서 한 20집 정도가 되겠고요. 여섯, 일곱, 30, 31. 100집이 그러고 나서 이 좌변 쪽이 확정가로 굳어진다면 한 50집 정도 납니다. 그런데 흙은 이쪽에 확정가만 20집은 될 것 같고요. 네. 흙의 확정가도 거의 한 50 정도는 돼요. 그렇다면 이제 흙의 곳곳의 두텀의 그 발전성과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좌변의 노림을 마지막 품는 것, 30초. 하나, 이것을 둘, 모두 백은 견딜 수 셋. 있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견뎌만 낸다면야 또 승부가 가능할 텐데요. 네, 집으로는 백도 해볼 만합니다. 그만큼 흐름에 있어서는 최정 선수가 여유가 있죠. 곳곳에 백을 괴롭힐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에게 있어서 흐름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오게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수와 이수가 교환되고 패가 시작이 됐는데 흑은 그냥 애초에 여기를 따내면서 패를 진행하면서 하나, 뭔가 이런 곳에 붙이고 셋, 끊고 패감을 넷, 사용했다면 다섯, 이 편이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여섯,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일곱. 근데 최정 선수는 지금 이 정도 패는 계속 양보를 하고 그냥 공격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백이 이제 이쪽 단수가 선수고 뭐 이런 곳을 틀어 막는다면 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두고 나서 흑이 잡으러 온다면 뭔가 이쪽을 건드리다가 30초. 팩감을 많이 만들고 하나, 그 팩감을 셋, 이곳 패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섯, 뭐 그런 식의 흐름은 좀 복잡해질 수 여섯. 있겠습니다. 지금 그 수는 당장 패를 결행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팩감 공작과도 같은 수입니다. 일단 그 수는 좀 놀랍네요. 여기서 팩감이 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다음에 뭐 이런 연타를 한다거나 해서 팩감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는 되는데 글쎄 어떨지. 30초. 하나, 둘, 셋. 자체로만 본다면 백이 3, 3을 두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대약수죠. 일단 백은 이쪽 어딘가를 두고 나서 네. 둘, 흑의 응수를 좀 물어볼 셋,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그 자리 둡니다. 네, 이 속기대국 중앙 정리를 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